당신아 나가. 나하고 같이 죽읍시다. 그거야. 당신은 괜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당신아 두달 100명 있어봐도 안 돼. 잠깐 앉으시고요. 이게 뭐예요? 좀 앉으세요. 인간이요. 침착하시고. 어떻게 되지? 선생님한테 당신이라 그랬어. 안 되고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당신은 북성포구는 과거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함께 수도권 3대 어항으로 불렸습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던 북성포구. 대한제분 등 기업들이 1960년대부터 인근 지역을 매립하면서 바다를 잃은 어민들은 그 매립지 끝 한 자락에서 여전히 포구와 삶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975년 연안부두 일대가 매립되고 공판장과 어시장이 연안부두로 이전하면서 팔 곳을 잃은 어부들이 배 위에서 잡은 생선을 직접 팔기 시작하면서 선상 파시가 열렸습니다. 만석부두와 화수부두가 해안 매축으로 인해 볼품없는 부두로 원형을 상실한 데 비해 북성포구는 지금도 갯골을 따라 들어오는 어선들로 인해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안 와서? 내가 그 테이프 났는데. 형도 저기 테이프 가져왔어. 성취감이 있고요. 삶의 현장이 여가 있어. 그래가지고 참 기운이 난다고 여기 오면. 그리고 또 시장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와서 직접 배가 들을 때 기다려가지고서 딱 들은 장면이라든가 또 상당히 가슴이 설레요. 더불어 목재 공장 굴뚝과 바다 위로 떨어지는 낙조가 아름다워 사진가들과 낚시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인천의 명소이자 가장 인천적인 풍광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북성포구는 동절기에는 아름다운 노을과 저기 공장 내에서 켜둔 조명이 해수면에 반영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이 찾아오시고 더군다나 인천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사진 작가님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들 방문하는 곳이죠. 인천에서 섬을 제외하고 해안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 북성포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북성포구 일대 7만여 평방미터를 매립하여 준솔토 투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있으시다니까 조만간에 잡으셔가지고 동영상하고 PP를 갖다 설명해 주시고. 아니 그걸 왜 자꾸 얘기해요? 대안이 얘기하면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고 못 해야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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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지금 대안을 얘기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시간을 자꾸 끌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만약에 대안을 갖고 왔다면 여기 갖고 와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음에 갖고 오겠다. 시간 끌기 얘기 더 돼요? 아니 대안이 뭐 대안이 그러면 이건 당사토가 자세가 잘못된 거지. 뭔 대안을 따져. 논의하고 통화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뭐하고 얘기해요? 당신은 뭐야? 자. 여기 계란위원이야 왜? 여기서 실제 생활도 안 해보고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일상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생계를 위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수도가 있나, 전기가 있나, 응? 이런 데가 없어요. 수돗물도 집에서 길에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생활 여건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
뭐 정치가 사라지네 뭐가 사라지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실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불편한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뭐 사진이나 찍고 노을이 아름답네 멋있게 게 아름답다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일상 취미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기가 생계예요. 하지만 인천의 향수, 인천의 역사들이 매립과 개발이라는 명분 속에 사라질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닿지 않고 저 안쪽만 해가지고 이제 그쪽만 활성화 시키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아까도 이게 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시고 보니까 거기 네. 배됐는데 네. 그 위를 막으면 이 포구다운 맛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그 조선소 옆에 한 1000평 정도 막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전체 포구의 맛을 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그 배대는데 위를 다 막아버리면 더 이상 포구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안 와요 사람이.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죠. 내 입장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수영치고 망둥이 잡아먹고 그 어려운 시절에 여기 와서 바지락 해먹고 놀 데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노는 공간도 별로 없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여기 나와서 통나무 여기 자성목재 자리여서 통나무가 일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어요. 여기 통나무. 네네. 저 인천 앞바다에서 외항선이 통나무를 싣고 들어오면 바다에 띄워서 그걸 끌 빼라고 인하는 걸로 인하여 통나무가 저 입구까지 들어가서 그 통나무를 타고 그런 추억을 가진 사람이 인천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곁들여서 한 번씩 오고 이제 그러는 장소예요. 인천에서 그 넓었던 갯벌 중에 지금 뭐 손가락만큼 남았는데 온전히 갯고랑까지 남은 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 이 갯벌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잖아요. 전 세계 전국에서 인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는데 여기를 매립한다고 하고 또 들리는 소문은 또 뭐 분양도 건물 분양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자칫 거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버리는 그나마 남은 데 또 버리게 되겠구나 싶어서 인천 다음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인천 북성포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사진가, 환경운동가, 문화운동가, 건축가, 청년운동가 등이 제안자로 참여한 인천 북성포구 살리기 시민 모임이 2016년 11월 22일 발족식을 갖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 북성포구 역사 강좌, 사진전, 지역 언론의 릴레이 기고 연재 등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대 인천의 포구였던 제물포, 대진, 포천 포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해방 이후 갯골을 따라 조성된 소래포구,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인공으로 부두시설을 조성한 어선부두인 연안부두가 있는데 인천에 남아있는 4개의 포구는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북성포구는 개항 이후 근대기 시기별 인천 매립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장소로 1960년 인천시 도시계획 실시 이후에 매립과 해안선의 변화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성포구의 독특한 십자형 수로는 해방 이후 월미도 제방 주변의 매립공사로 만들어진 수로인데요. 1959년 월미도 제방 남북 해수면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1975년 십자수로 서북쪽 매립공사를 끝으로 십자수로 매립공사는 완료됩니다.
십자수로 내부로 토사가 쌓이며 자연스럽게 갯벌과 갯골이 형성됩니다. 그 갯골로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지금의 북송포구가 형성됩니다. 1883년 개항 이후 150여 년의 기나긴 매립의 역사 속에서도 북송포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항구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죠. 예, 북송포구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인천이 처음 개항했던 곳이기도 하거냐, 그 다음에 여기 인천의 근대 산업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죠. 중심지가 되고 여기는 이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배후시설이 지금 현재 전에 외국인 묘지로 있었던 지금 송월동 변전소 옆 그 언덕 위가 조선인들의 노동자들이 불악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현덕의 남생입니다. 현덕의 남생이는 식민지 시대 인천 부둣가 주변 도시 빈민의 삶을 소년 노마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소설로 현 문단의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를 듣습니다.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우리나라 대공장 노동운동을 그린 최초의 소설로서 의미가 큰 작품이죠. 이외에도 최인훈의 광장, 유동우의 어느 돌멩이의 외침,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중미의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양진채의 변사기담 등은 북송포구가 건져올린 문학의 파시입니다. 이렇게 북송포구는 우리 역사 속 서민들의 자취가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현장이었죠.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송포구, 마지막 남아있는 이 북송포구가 그렇게 매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산업유산 남아있는 게 이 국민들, 시민들의 자산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다른 형태로 해야죠. 그러면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준설투기장이 아니면서 준설투기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이게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환경 개선. 물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관로를 어떻게 깔아서 지금도 이제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공장지대가 많거든요. 이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냄새, 그러니까 악취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들어오는 그 하수들이 생활하수뿐만이 아니라 공장 폐수들이 정확하게 차집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것들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가 된 다음에 뭐 바다나 인근의 하천으로 이제 흘러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그대로 바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하수 관로가 매설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딘가 아주 예전에 이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적, 그러니까 잘못 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는 거지. 하수 관로 묻어 있지만 어딘가 그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뭐 부식이 됐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그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흘러들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거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다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여전히 흘러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관로를 어떻게 깔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 정화장을 하고 만든다고 아마 그런 계획을 냈을 텐데, 과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이 준설투기장 사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준설투기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까지 관로를 언제 매설하고 어디에다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그 정화된 물을 북송포구든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흘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면 되는 거예요. 갯벌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처럼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갯벌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갯벌의 생태계는 정화 기능으로 바다와 육지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갯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그동안 수많은 간척 사업으로 고유한 리아스식의 구불구불한 해안이 일직선의 해안선으로 변하며 수많은 갯벌과 해양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겨우 살아남은 북성포구의 갯벌은
주변의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죠.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환경 개선으로 갯벌을 살리고 최소한의 매립으로 주차장, 물량장, 화장실과 생태공원을 만든다면 북성포구는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몇십 배의 가치로 보답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갯벌이 부패돼서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준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걸 살리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공장이나 기타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시설들을 설비 라인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갯벌에다가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횟집이나 주차장, 뭐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 뭐 기타 필요한 시설들, 물동량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확보하고도 충분히 그 북성포구의 십자구를 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테마공원, 그 생태공원을 만든다. 근데 그 생태공원의 그 덩어리는요, 몇 개, 이게 3개가 떠 있는데, 그게 바지선입니다. 그 못 쓰는 바지선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물이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물 빠진 데의 모습을 보고, 물이 들어오면 그 배가 이렇게 바지선이 물 위에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서 또 떠다니고, 그런 가능한 도체예요. 공사비도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저쪽에 폐수시설만 해결하고 지금 그대로 서 있는 바지선 몇 개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아이디어 제공해서 낸 것이고, 자꾸 십자구를 준설해버리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있는 흔적을 자꾸 지우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앞에 또 다른 그 물 큰 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빼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준설을 메꾸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태적으로 살리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883년 인천 개항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온갖 영욕을 함께하며 끈질긴 생명력으로 포구의 명맥을 이어온 북성포구. 똥바다 북성포구는 인천 사람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추억의 포구입니다. 근대 연안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여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가 아닐까 합니다. 북성포구, 이 도심의 심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아 이곳을 찾는 이들의 삶 속에서 투박하지만 오래된 미래로 남아있기를 꿈꿔봅니다.